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안보와 경제 문제를 통할하고 대내외에 안정감을 주는 행보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탄핵 대통령을 모셨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신 분이 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불효불급한 인사권 행사를 강행하고 황제급 의존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코스프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사 문제에 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런 국가적 상황 때문에 국정 공백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조금이라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의 여러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권한 대행이 그 큰 틀의 인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많은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유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석이 되거나 또 금방 이제 임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결국 또 잘못하면 공백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특히 문제가 없는 부분, 또 부득이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인사를 단행해서 그 공백들을 메워가고,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이런 공백들을 메우는 일들은 부득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 문제인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만이라도 좀 제대로 철저히 추진해 주기를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 대통령 출마를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며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화면 봐주시죠. 총리가 개인 페이스북을 운영하시면서 그저께 올린 글과 사진입니다. 한 달 전 강원도 양구의 중앙시장을 방문한 것을 뒤늦게 올리셨습니다. 확인해보니 국무총리실 공식 페이스북에는 없는 사진들입니다.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총리님이 대통령 출마를 준비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 총리는 국정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박근혜 게이트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앞으로 처신에 더 신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재벌도 공범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대기업 집단 전반을 그렇게 한 덩어리로 해서 판단할 일은 아니고 개개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에서 계속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정경유착의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또 특검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정부는 정부대로 대기업 집단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또 국가 경제 발전하면서도 상생에 기여하는 이런 기업들이 될 수 있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왔는데, 차제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경유착하고 재벌개혁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재벌이 관련돼 있다, 재벌이 공범이다, 일부에서는 재벌이 주범이다, 이런 소리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벌의 경제적 집중이 좀 더 완화됐다면, 재벌 대기업의 기업 내 의사결정 구조가 좀 더 민주화됐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이런 많은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대기업의 의사결정조를 좀 더 민주화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께서 법무부 장관 시절 2013년 7월 달에 입법 예고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 당시에 그대로 추진됐다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좀 더 민주화됐다면 이번 같은 국정농단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법의 통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의 통과에 관해서 물으셨습니까? 상법 예. 통과에 관해서. 예, 총리께서 저기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입법 예고하고 예. 7월 달에 입법 예고하시고 8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재벌 총수들과의 면담 이후에 사실상 추진이 중단된 법입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이 그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상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법 개정에 관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여러 그 자문위원들과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서 쭉 추진을 해가지고 입법 예고까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 사회 각계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이렇게 쉽게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많은 의견을 좀 그 판단해 보면서 또 우리 경제 상황도 좀 같이 고려해 가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한 때 필요한 부분의 개정이 있을 수, 검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시겠지만은 이 법이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공약하시고 총리께서 입법 예고한 대로 통과됐다면은 아마 이번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는 대기업이 주주의 소유 자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래 상법 개정안은 법무부가 추진을 해왔던 것이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충분하게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제가 그 국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출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거나 발언을 한 일이 있는가를 알아봤는데 권한 대행이 세워진 지가 8번 있었습니다. 그 8번 중에 어느 경우에도 권한 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서 공백 상태인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제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자리를 혹시라도 비운 그런 상황에서 국가 위기 상황이 생길 때 정말 촌각을 다투는 그런 일에 긴밀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런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계속 출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을 또 내셨고 또 저도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회에 가서 국민들과 국회 앞에 국회의원들 앞에 정부가 어떻게 지금 국정 운영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그 의견들이 있었지만 출석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오늘 출석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아주 불필요한 논란으로 또 소모적인 얘기가 오갈 뻔했습니다. 위기 말씀하셨는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닥치면 저희가 대정부 질문하다가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오시지 않는 이런 상황보다 차라리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하고 받고 계시는 게 오히려 위기 상황 대처에 훨씬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 이런 것을 떠나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국회에 나와서 의원들하고 토론도 못하는 대통령 이제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대통령 예우를 받느냐 총리 예우를 받느냐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쨌든 나오셔서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